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에서 Chapter 4 Functions and Program Structure를 강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소스 텍스트는 여러 개의 파일에 나누어서 저장될 수 있고, 이전에 컴파일된 함수들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실행 시에 메모리에 로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파일과 실행 전에 메모리에 로딩할 시 이런 변수들의 참조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질문들 4가지를 여기다 열거해보죠.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선언을 해줘야지 변수들이 잘 정의되고 잘 선언되어서 서로 참조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컴파일 동안에. 두 번째 질문은 선언을 어떻게 해줘야지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돼서 실행될 때 그 변수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선언해 줘야지 한 군데서 정의된 변수를 여러 군데에서 선언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익스터널 변수들이 어떻게 초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코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어떤 변수 이름의 스코프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 한계를 말합니다. 먼저 automatic variable의 경우에는 함수의 맨 앞에 보통 선언되게 되는데, 그것의 스코프라고 하면은 그 이름이 선언된 함수 내로 한정하게 됩니다. local variable, 즉 automatic variable하고 argument죠. 우선 파라미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local variable들은 같은 이름의 변수가 다른 함수에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external variable입니다. external variable의 스코프는, 또는 함수의 스코프는 그것이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선언된 파일의 맨 끝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external variable이 정의되기 전에 참조되었다면, 또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분하고 다른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면 필수적으로 extern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external variable을 선언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왼쪽을 external variable의 definition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decl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definition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얼마만큼 잡아줘야 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익선 선언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레이의 크기가 생략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정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단 한 군데만 선언이 되어야 되고, 그 밖에 extern declaration은 이와 같은 형태로 앞에 익선을 붙여준 형태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definition은 단 한 번이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extern declaration을 사용을 해서 액세스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definition이 들어있는 파일에 extern 선언을 같이 또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external variable은 정의는 단 한 번, 그리고 선언은 필요한 데마다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줘야 하는지 지정해줘야 되고, 어레이 사이즈가 반드시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합니다. 익선은 선언일 경우에는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헤더 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헤더 파일은 이미 정의된 것을 include해서 사용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헤더 파일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함수들을 모두 하나의 파일에 정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용도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파일로 나눠서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symbolic constant나 macro, 그리고 함수들의 선언들을 매 파일에다가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런 정의가 여러 군데 존재하기 때문에 작성하다가 서로 차이가 나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하나의 파일에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선언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것들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에서 include 한다면은 모든 소스 파일에서 같은 정의와 같은 선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의와 선언이 한 카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부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변경, 즉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하나만 고쳐주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거나 선언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evolve 될 때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류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컴파일러는 헤더 파일에 나와 있는 함수들의 선언에 나오는 프로토타입들하고 실제 그것을 임플리멘트한 각각의 파일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헤더에 나와 있는 이런 선언들은 그 프로토타입은 이미 다른 실제 define 되어 있는 부분하고 크로스 체크이 된 검증된 선언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파일에서 정확하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온 예제는 앞에서 설명한 calculator의 예제인데 메인 함수의 경우 get, op, push, pop 이런 함수들이 사용이 되고 그것이 정의된 부분들은 get, op.c, stack.c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하고 여기 나와 있는 definition, 정의하고가 이미 컴파일러에 의해서 get, op를 컴파일할 때 stack.c를 컴파일할 때 크로스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을 컴파일할 때 이와 같이 검증된 프로토타입을 사용을 해서 이 호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크로스 체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get ch.c에 있는 getch하고 ongetch는 get op.c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get ch.c를 컴파일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함수가 그것의 프로토타입이 이 정의하고 맞는지 크로스 체크이 되어 있기 때문에 get op.c에서 컴파일 될 때 이 프로토타입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헤더 파일의 용도와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점점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이 헤더 파일의 중요성과 용도는 더욱 커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tatic variable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automatic variable하고 external variable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static declaration은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static declaration은 external variable이나 function 그리고 internal variable에도 모두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external variable의 경우에는 한 파일에서 정의를 하기만 하면 다른 파일에서는 extern 선언만 해주면은 언제든지 그 변수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변수의 액세스를 한 파일에 한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static declaration이 어떤 변수나 함수의 스코프를 그 변수나 함수가 선언되거나 정의된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static declaration입니다. 앞서 설명한 calculator 예제에서 getC, ongetC 모듈은 이와 같은 버퍼를 선언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앞에다가 static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 버퍼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이 선언이 들어가 있는 파일에서만 보이고 메인 같은 함수에서 직접 이 변수를 액세스할 수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automatic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getC하고 ongetC 두 개의 함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external로 선언이 되어야 하죠. 또한 이 두 변수는 메인 같은 그 변수의 액세스 자격이 없는 함수들이 액세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함수와 이 변수를 같은 파일에 놓고 static으로 선언하면은 이 두 변수를 같은 파일에 있는 getch하고 ongetch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파일에 있는 메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static declaration의 용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stack.c에서도 현재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로 스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변수는 push하고 pop 두 개의 함수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 static 선언이 없게 되면은 메인이나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도 이 두 개의 변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죠. extern이라고 선언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이 static이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그렇게 직접 액세스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결국 이 push하고 pop은 앞에 static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에서도 직접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인 함수에서 직접 이 두 함수를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ush하고 pop 함수를 통해서만 이 두 개의 변수, 즉 스택에다가 어떤 값을 넣거나 또는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직접 이 두 변수를 액세스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internal static variable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앞서서 함수 안에서 정의된 variable은 automatic이고 그 automatic variable은 함수 안에 들어올 때 생성됐다가 빠져나갈 때 소멸되므로 다시 그 함수에 들어왔을 때 이전 값이 유지되지 않는다 했었는데 static으로 선언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static으로 선언된 internal 변수들은 그 함수를 불려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함수에서 빠져나가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함수를 봅시다. nextint라는 함수인데 이 안에 static local variable n이 integer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네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nextint라는 함수가 불리워지기 전에 이미 생성되고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려졌을 때는 n 값을 리턴하게 되죠. n은 0이었죠. 0 값을 리턴하고 n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또 호출이 되면은 이때는 n이 1로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1이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로 증가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함수를 불러줬을 때마다 새로 이 n이라는 값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nextint라는 함수가 불러질 때마다 다른 값들이 리턴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빠져나갔을 때도 그 값이 보존되죠. 그것이 internal static variable의 특징입니다. 자, 이 static declaration에 대한 스태티지를 하나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internal static variable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 external static variable은 가능한 한 많이 써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이와 같이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이 이런 external 변수를 건들지 못하도록 스태틱으로 반드시 막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변수가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에서도 같이 액세스가 되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스태틱을 선언해주면 안 되죠. 그러나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파일하고 함수들의 그런 구성관계를 미리 잘 설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함수들이 전부 다 익스터널로 선언이 돼 있어서 다른 함수들에서 이 함수들을 부르게 되어 있지만 이 함수들 역시 특정 함수들만 부르게 하려면 스태틱으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들만 이 함수들을 불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함수의 호출, 즉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마찬가지로 스태틱 선언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egister variable입니다. 이거는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어떤 특정 variable이 많이 사용된다,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 했을 경우에 컴파일러한테 이것을 레지스터에다가 데디케이트, 즉 하나에다가 전용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실행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레지스터로 선언된 변수들이 항상 레지스터에 데디케이트 돼서 할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컴파일러에게 그런 힌트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이 포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레지스터에 데디케이트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레지스터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으면 그것에 어드레스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지 않고 레지스터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것만 이제 제약 조건으로 있고요. 요즘엔 그래서 레지스터를 잘 선언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블락에 대한 소개를 컨트롤 플로우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것을 블락으로 묶어줘서 구문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블락의 주 목적인데 사실 블락 안에서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베리어블을 추가적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안에서도 이와 같이 블락이 생기면은 추가적으로 블락이 시작되는 위치에 변수 선언들을 띄워 넣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밖에서도 i가 인티저로 선언이 돼 있다 또는 다른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다 한다면은 이 새롭게 정의되는 i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밖에서 선언되는 이 변수하고 상관없게 됩니다. 즉, 이 아래에 있는 i는 이 바로 전에 선언된 이 인티저 i를 지칭하고 이 밖에 선언된 i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external variable로 선언된 x, y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때 argument로 x가 선언이 되어 있고 automatic으로 y가 각각 더블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 안에서 만약에 x를 또는 y를 지칭했다고 하면은 이 x는 external variable x가 아니라 이와 같은 argument x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y는 external variable integer y가 아니라 더블 타입의 automatic variable y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가능한 한 이와 같이 같은 이름으로 argument나 automatic variable 그리고 external variable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xternal variable하고 이런 internal variable은 구분해서 쓰고요. 가능한 한 코딩 컨벤션으로 서로 그 이름만 보고 이게 internal이다 external이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initialization은 여러 번 소개하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수를 선언해놓고 초기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external 변수 또는 static 변수일 경우에는 항상 0의 값이 들어가 있다, 포인터일 경우는 null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utomatic variable일 경우에는 그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garbage, 즉 임의의 값이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화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 베리어블들입니다. 즉 단위 변수를 말하는 것이죠. 어레이가 아닌. 이런 것들은 equal을 쓰고 뒤에 어떤 익스프레션을 뒤에 따라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티저 변수 x에 1의 값을 집어넣고요. 캐릭터 변수 스쿼타에 싱글 쿼테이션이죠. 싱글 쿼테이션 문자를 집어넣고 있고요. 이와 같은 수식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비록 3번의 곱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p 연산자가 전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연산을 표현하는 상수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익스터널 변수나 스태틱 변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값이 결정된 어떤 변수 값을 참조해서 초기화돼서는 안 됩니다. 즉 이니셜라이저는 반드시 컨스탄트 익스프레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터널하고 스태틱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직전에 단 한 번만 초기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매틱하고 레지스터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상수 연산 결과를 이니셜라이저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즉 초기화할 때 어떤 변수가 포함된 익스프레션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함수에 들어올 때 변수가 생성이 되고 빠져나갈 때 소멸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와같이 초기화된 값을 집어넣지만은 이것은 그런 오토매틱 베리어블을 선언해 놓고 나서 어떤 값들을 어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쓰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초기화하는 이 값에 어떤 변수도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레이를 초기화할 때는 equal을 넣어준 다음에 브레이스로 그 어레이에 들어가는 값들을 이와 같이 묶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커머들이 이렇게 각 값들을 나눠주고 있죠.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해줄 경우에는 그 어레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초기화된 이 개수에 따라서 이 어레이 크기가 결정되죠. 전부 12개의 값이 초기화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어레이의 크기는 12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초기 값도 넣어주고 여기 어레이의 사이즈도 넣어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이즈가 여기 넣어준 초기화된 값의 개수보다 더 크다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제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10이다 해놓고 여기 지금 12개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이것은 에러로 처리가 돼서 컴파일 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 어레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캐릭터 스트링을 어사인 해줘도 좋습니다. 이것은 실제 캐릭터를 이와 같이 브레이스를 통해서 어레이 형태로 저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 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캐릭터 스트링은 눈에 보이는 글자 외에 뒤에 이와 같은 널 문자가 패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